이중매매요. 여기서 이중매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을을 뭐란다? 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1매수인 이렇게요. 여기가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 2월 1일요. 여기서 중도금을 이렇게 줘야 돼요. 중도금이요. 그리고 나다음 갑이요. 여기 3월 1일이요. 3월 1일 여기서 병한테요. 병한테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 이렇게요. 이 사람을 제1매수인이고 이 사람을 제2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사람은 노노노노노. 왜냐면 등기는 유효이죠. 유효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돼요. 설령요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사실을 알든 악이죠. 모르든 선이죠. 알든 모르든 병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정한테 처음하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재산범죄 있잖아요. 절도하고 강도하고 횡령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도가 먼저 봐봐.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몰래 훔쳐놓은 걸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는요 훔쳐오는데 그냥 훔쳐놓으면 안 돼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오는 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횡령은요 남이 가지고 있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 그런데 남의 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아먹거나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을 횡령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상 아시죠? 여기 이거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매수인이죠. 근데 이 매수인 자기는 등기 안 해. 이걸 신탁자죠.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가 병이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 이렇게요. 그래서 갑한테부터 해서 병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병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여기서 중요해.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갑이 소유자잖아. 갑이 이 사람은 매수인은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 병이요 이걸 저한테 처분했어. 저한테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만 가지고 있는데 남의 거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처분해. 그러면 정은 우리 법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됐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됐어. 신탁자한테 횡령죄가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탁자 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가 처벌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아니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관계에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아니다.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아니다. 왜? 수탁자는 신탁자의 등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신탁자가 저 사람은 내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다 이렇게 신고했다 이 말이죠.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명의사에서 우리 민법에서 나오기 힘들지만 중개사법에서 여러분 실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보면 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등기 사무가 있죠.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데 등기를 병한테 했죠. 그럼 이걸 뭐란다? 배임행위라고 그래. 다음 말로 배임죄라고 그래. 배임죄니까 무슨 행위 뭐다?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병한테 등기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죠. 이걸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걸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채무불행이요. 채무불행이다. 채무불행을 이유로 채고 없이 채무불 이행불능이니까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은 뭐다?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채무불이행든가 그 다음에 이행불능의 경우는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언제 기준으로 한다? 이행, 불능, 당시. 채무, 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다?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원칙이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거기요? 이중매매가 원칙, 유효이다. 2번 제1매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1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고 없이 해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8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8페이지 맨 위에 대상 청구권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란 말이 가장 중요해. 전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 불능, 당시. 착하게 다 써놨죠. 자, 이번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 자, 무효인 경우 봐봐요. 무효인 경우는 이제 여기다 그대로 써. 그대로. 무효인 경우는 여기서 뭐를 했다? 적극가담이라는 말 맞죠? 여기다 추가돼. 적극가담. 적극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한 것을 무슨 죄라고 그랬지 아까? 배임죄죠.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적극가담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뭐란다? 공범이라고 하죠. 공범. 응? 공범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하나는 교사범, 하나는 방조범인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까 공범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제2매수인도 제1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무효는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746조 불법원인급여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를 죄송해요.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를 못해. 그런데요, 이 병 등기는 무효니까 병이요,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아까 첩계약에서는 반환 청구 못했잖아요. 반환 청구 못했는데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첩계약에서는 누구? 첩이 소유자라고 그랬죠? 첩이 그러면 병한테 넘기면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됐잖아요. 여기는 왜 안 되냐고. 똑같이 103조 위반인데.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 여기 보면 갑하고 병은 103조 위반이에요. 첩계하고 똑같아요. 등기 넘어갔잖아요. 등기. 이 등기 무효라고요. 첩계약에서도 무효잖아요. 그런데 첩계약에서는 첩이 소유자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병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고. 이건 첩 관계에서는 누구밖에 없어? 갑하고 을하고 2사람밖에 없죠. 첩에서는. 그런데 이중매매에서는요, 제1매수인 있고 또 누가 있어? 제2매수인 2사람이 3사람 관계죠. 그런데 갑하고 제2매수인하고 관계는 무효이지만 갑하고 제1매수인하고 관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첩계약에서는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2사람만 했으니까 보호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이중매매에서는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있어? 제1매수인이 있잖아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번 갑이죠. 여기 2번 병이죠. 병의 등기를 말소만 해. 그러면 갑이 다시 찾아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건 뭐하고 똑같냐? 첩계하고 똑같아. 갑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등기 말소 안 돼요. 이 등기를 누구한테 가져가기 위해서? 을한테 해줘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등기가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갑한테 가야지 병한테, 을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첩계약하고 다른 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위에서 한다. 왜?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을이요, 병한테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면 또 하나 못하는 게 있다. 뭐가 있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진정명의회복도 청구 못하고, 을은 병한테 직접 자기한테 등기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을은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그런데요, 병이 지금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했단 말은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했다? 그럼 병도 불법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불법행위를 하니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죠.
벽끝 가담해서 병도 불법에 했으니까 을은병한테 직접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등기 청구권과 같은 것은 채권자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 중에만 무효인 경우, 자, 무효 적극 써놨죠? 옆에 다 써놨어. 적극 가담이라 되어 있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 줄고, 아는 것은 악이죠. 악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인 또는 교사 또는 협력이어야 돼. 다른 말로 유인 교사 줄고 사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적극 가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적극 가담의 말을 2번 봐봐.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쇼에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와 통모했다 공모했다. 또 세 번째 줄 상속인을 기망했다. 이런 말들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갑하고 병이. 통모는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모의를 같이 했다 이 말이죠. 이 병이요 갑을 기망했다. 사기를 쳐가지고, 알겠죠? 속여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적극 가담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통모다 공모다 그런 말이 있으면 아 이것은 적극 가담이네 이렇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제1매수인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제1매수인은요, 기억, 제1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직접 제2매수인에게 직접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요, 매도인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알겠죠? 니은은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미음 보면 앞에 누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5번은요, 제2매수인은 절대적 무효죠. 다시 취득한 제3자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6번은 대리인이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까맣게 된 거 있죠? 이것만 보면 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자, 104조로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1억짜리를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얼마요? 2천에요. 그래서 1억하고 2천이가 모두 몇 배 차이 나죠? 5배 차이가 나죠. 왜 갑은 을한테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1억짜리 2천에 판 것은 객관적인 요건하고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객관적인 요건은 급부가 뭐죠? 건물이죠. 급부와 반대급부죠. 급부와 반대급부 얼마죠? 2천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 말이죠. 몇 배다? 3배에서 4배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다? 공박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 있다 이란 말이죠. 공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요. 공박은 뭐다?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공박은요,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러한 사정을 뭐 하면서?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다.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란다? 폭리의사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알면서 인식이죠. 인식만 하면 안 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니까 뭐다? 이것을 뭐라 한다? 유상이죠. 이것을 유상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뭐는 안 된다? 무상 안 되죠. 무상. 다른 말로 기부행위, 다른 말로 증여 안 되죠. 계약이니까 원래 단독행위는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단독행위도 되는 것이 있다. 뭐다? 채무는 뭐죠? 채무는 면제하죠. 채권은 뭐란다? 채권은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 면제하고 채권 포기하고 똑같아. 채무 면제, 채권 포기, 이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입증도 몇 개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되고,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 값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한테 1억짜리를 2천에 팔 수도 있으니까요. 자, 불공정한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돼요? 경매. 경매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억짜리 2천 이렇게, 1억을 2천 이렇게 됐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뭘 보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이런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반환을 말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요,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맞겠죠. 왜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무효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104조.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다 피해자가 주장을 해.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럼 여기 무효는, 104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1억짜리를 2천만에 사가지고 의리요, 이걸 병한테 넘겼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효행위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보셔요. 자, 의의가 있고 1번 의의가 있고 2번 객관적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객관적 가치를 비교하죠. 2번요 경매죠. 경매의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3번은요 기부행위죠. 기부행위는 맨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거기 줄고 기부행위. 이 기부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옆에 증여, 무상행위 조그맣게 써졌죠 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봐도요,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2명 뽑으라면 내가 1명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다 써놨잖아요. 알겠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써놨는데. 4번요 첫 번째 맨 끝에 보면 채권 포기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 포기나 뭐요? 채무 면제 똑같죠. 단독행위에도 이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죠. 어총계 총의 결의죠. 이 어총계 총의 결의를 말한다? 총유라고 하죠. 맨 끝에 폭리행위 줄거봐. 폭리행위란 말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폭리에 해당할 수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냐 없냐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해. 알겠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 알겠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자, 주관적은요? 주관적은 어떻게 한다? 궁박은 뭐다? 경제적 심리력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지. 앞에 봐봐. 특정 영역 줄거봐. 특정 영역 줄고 싶고 X라고 써. 특정에다가 X라고. 맨 앞에 2번에 무경험은 특정 영역 그렇게 돼 있죠? 특정에다가 X하고 일반, 거래 일반. 3번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어떻게? 일부만. 증명도 어떻게 해야 돼? 일부만 이렇게. 자, 4번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자, 5번은요 5번은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 우리가요 인식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OX, X.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된다. 4번 법률효과. 1번 피해자. 피해자는 반환을 말할 수 있고 청구. 폭리자는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청구하고 폭리자는 청구할 수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써. 거기다가 안 썼네.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 청구 X, 언제나 반환 청구 X, 가로 열고 닫고 반환 청구, 언제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옆줄 긋고 가로 열고 닫고 X라고 써. 언제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누구는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폭리행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103조에서는 양당사자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폭리행위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피해자는 반환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양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법률 효과죠. 자, 법률 효과에서 몇 번을 뭐냐면 4번이요. 3번, 2번. 무효죠. 무효면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 3번은요.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딱딱 끊어. 추인 안 된다. 4번은요. 무효행위 전환. 전환 동그라미.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결론만 딱딱 암기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이거 다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나오면 추인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X 전환은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부재수합이죠. 갑하고라고 계약하면서 우리 절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부재수합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부재소 합의는, 그것도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이 아니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한다. 7번은요. 미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뿐만 아니라 궁박, 경솔 등도 증명해야 돼. 무슨 말이다?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고 궁박, 경솔은 주관적 요건이잖아요. 이 말이 뭐다?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말 수 있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8번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의 해석이죠. 왜냐 법률행위 해석을 보면 이 법률 해석은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자, 법령 해석을 봐봐요. 여기 봐. 법령 해석은요. 일단 법령 해석은 의사와 뭐죠?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을 안 해요. 이 의사와 표시가 뭐라 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법률형이 해석하죠? 법률형이 해석을 해.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아는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슨 행위를?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래서요, 여기요 유효 표시주의고 여기요 무효 의사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응? 먼저 이렇게 보고, 우리는 항상 표시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상대방도 없는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상대방 없는 것은 자연적 해석을 해요. 의사대로. 알겠죠? 상대방이 있을 때 해석하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은 무슨 주의죠? 원칙은 표시주의. 우리가 지금 여기 표시주의다 의사주의다 가서 얘기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 표시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가 있죠.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7종이라는 단서. 107종이라는 단서가 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08조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 경우. 일치.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있어도 뭐로 간다? 의사로 간다. 이렇게 표시대로 가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사대로 가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지금부터 법률의 해석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의사하고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다? 의사하고 동일한 말이 뭐가 있어?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이러면 양심 있으면 밥만 먹지 말고 암기 좀 해와요. 알겠죠? 그 여기 뭐가 있다? 효과의사. 효과의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진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봐. 하나만 암기하면 되지. 봐봐. 여기 봐봐요. 내심의 효과의사죠. 띵해. 그러면 효과의사죠. 띵해. 그러면 의사죠. 의사. 그렇지 않나요?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잖아요.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진의만 암기하면 되라는데 그것도 안 되면 안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시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 표시하고 똑같은 거? 뭐가 있어? 표시, 행위. 표시, 행위. 여기요. 표시, 행위로부터.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추단되는 효과의사. 그럼 여기 뭐가 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2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시험에 우리 두 번이나 나왔어. 뭐라 나왔냐? 한 번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 또 한 번은 뭐라고 나왔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요?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매매 계약서에 계약상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러면요. 법률행위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법원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있으면 매도인이 말하는 대로 하자. 틀렸다 이 말이죠.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 뭐예요? 이거죠. 이러면요. 우리가 보험 들죠. 아니 저축하죠. 우리는 금융실명제죠. 봐봐요. 내가 번 돈인데 비자금이에요. 내 와이프 있죠. 와이프의 실명 확인을 해가지고 와이프의 이름으로 저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돈 누구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판례만 했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의 소유이다. 알겠죠?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유가 아니고 실명 확인을 거친 자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걸 금융실명제라고 하죠. 그런데 판례가 얘기해서 반드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의 소유로 보려면 은행하고 나하고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돼. 우리 보통 의사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명시적.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하죠. 묵시적은 절대로 안 돼. 반드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요. 보면은 이명박 비자금 관리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들 자기 통장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명박이 것을 내 이름으로 통장 관리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돈을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왜요? 은행장하고 나하고 셋이 모여서 명확하게 이 돈은 내 거니까 절대로 이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만약에 주면 너가 책임진다. 이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런 경우는 누가 주인이다? 명박이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기 처의 이름을 빌려서 실명하기를 거쳐서 처 이름으로 저축을 하죠. 그럼 그거 누구 거다? 그것은 첫 것이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거기요. 4번 출연자가 누구냐? 출연자가 남편이에요. 출연자가 자신의 금원을 금융기관과 타인이 누구냐? 와이프예요. 예금계약을 체결하죠. 금융기관과 예금명자가 누구죠? 타인명의 예금명자가 처죠. 처가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자, 법률행위 해석은요.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어떤 거냐? 아주 얘기하죠. 자, 봐. 우리가요, 1심이죠? 1심하고 2심이 있어요. 여기요, 이제 대법원이 3심인데, 우리나라 원래는 헌법상으로는 3심제가 아닌데, 법률상으로는 3심제를 하고 있어요. 이 1심과 2심을 뭐란다? 이것을 사실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심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죠? 대법원은요, 이것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법률행위가 해석한다 해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이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의 문제이면 상고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해석의 문제가 법률의 문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상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요, 사실과 법률을 어떻게 차이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누군가가요,
갑이 을을 살인하지 않았어요. 갑이 을을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요,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갑이 을을 살인한 걸로 된 거예요. 죽였냐 죽이지 않냐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살려면 1심에서 사야지, 1심이나 2심에서 사야지 대법원에 가서 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왜? 대법원에서 뭐만 보는 거예요? 법의 적용이 잘 되었는지 잘 못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심이니까. 이 사람이 횡령죄면 횡령죄의 법조문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죄의 법조문을 적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랬을 때는 대법원을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법의 적용을 잘못했을 때, 법률의 해석을 잘못했을 때 무슨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갑이 훔쳤냐 안 훔쳤냐 하는 것은 1심과 2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싶어. 그럼 언제 선임해야 돼? 경찰 단계, 1심 단계에서 선임해야지. 그래야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 살인자가 되면은 죽이지도 않았는데 형장 이슬로 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죽였냐 안 죽였냐? 상고심은 뭐다? 법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률의 해석을 뭐로 본다? 사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문제로 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상고할 수 있다. 알겠죠?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은요, 해석은 한다. 목적. 우리 봐봐. 재밌는 말이죠. 아무 말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막 떠들면 창피한 거예요. 봐봐. 우리가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우리 법에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목사조, 임의법규, 그 다음에 신의성시 원칙, 여러분 신의성시 원칙이 뭐죠? 내가 몇 번 얘기해. 신의성시 원칙을 신의칙이라고 그래. 신의성시 원칙이 뭐예요? 100번을 얘기했죠. 한 105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의성시 원칙. 신의성시 원칙이란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이번에 대천 수산시장에서 엉뚱한 일 일어났죠. 퇴직금 주면서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8년인가 7년인가 뭐 근무한 사람한테 6년? 이거 7년인지 8년인지 근무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주면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7년 8년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요즘 세대가 몇 개월 있다 그만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쉽고 얼마나 주인이 편했겠어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퇴직금 주지 않으면 퇴직금 달라니까 열받아가지고 1,000원짜리로 싸놓고 가서 세가지고 가져가라고. 무슨 알겠죠? 이건 뭐예요?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행을 해야 돼.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대천 가서 밥 먹지 마. 알겠죠? 대천 수산시장. 대천 아니야? 맞죠? 거기 수산시장. 절대로 가지 마. 그건 안 좋은 동네예요. 알겠죠? 거기는 그 신의성실 원칙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임의법규는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는 것을 임의규정. 관계가 있으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여기요, 사실은 관습보다 관습하고 관습법은 달라. 관습은 반복된 관행에 그치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내가 이런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제주도는 어떻게 한다? 제주도 도민들은요, 지금도 그 시골에 제주도 좀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1년 동안을 매달 한 번씩 같은 날짜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잖아요. 매달 같은 날짜에 1년 동안은 일단. 그리고 1년 지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내다 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주도에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건 사실은 관습이라고 그래. 그냥 그 지역에서만 있는 것. 일반인들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건 관습, 일정한 관행, 풍습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관습법은 뭐죠? 법은 모든 국민들이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걸 법처럼 인정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종중 같은 거, 종중.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 제일 먼저 뭘 봐요? 야, 너 뭐죠? 어젠가 작은 애하고요 밥 먹고 있는데요, 뒤에서 야, 너 어른들이 이제 야, 너 몇 도서이냐? 뭐 물어보는 거야. 자기네끼리 뭐 얘기하는 거야. 술 마시면서.
근데 내가 이제 미랑 바깥에다가 야 뭐죠 귀종공파거든요. 근데 뒤에서 뭐라냐? 나 귀종공파야. 그러니까 얘가요 눈 크게 뜨고요. 아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 뒤에 먹는데 그냥 우리 벌써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 종종 얘기하게 되면 기가 번쩍 뛰잖아요. 나도 들었어. 좀 이상하다. 한번 볼까 그러다가 에이 뭘 봐 하고 그냥 밥 먹었거든요. 술 마시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종중. 그러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법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법 조문에 나와 있지만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법의 일종으로. 그것을 뭐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그럼 우리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있다고 그랬죠. 물권법에 뭐가 있죠?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근데 물권으로 인정된 게 뭐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이런 것은 법에는 없어. 민법 조문에는 없어. 맺죠?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처럼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어. 그것을 뭐란다고?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하고 관습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령 해석할 때는 이런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기도 이게 조용히 기도하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죠? 원하는 거죠. 다른 말은 뭐죠? 봐봐. 우리가 법률행 해석할 때는 의사가 더 먼저예요? 표시가 더 먼저예요? 의사가 결정하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의 의사 두 사람이요 A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표시를 B로 했어. 그럼 B대로 효력이 있어요? A대로 효력이 있어요? A대로 효력이 있죠? 뭐가 더 일치하니까? 의사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란 말은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이건 의사주의란 말이에요. 의사주의. 그런데 여기는요. 사실은 같으면 여기는요. 사실은 같으면 임의벽조 신성처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일치하면 의사 일치하면 목적대로 가라.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일치하지 않으면 먼저 관습으로 해석을 하고 관습으로 안 되면 임의법규로 해석하고 임의법규도 안 되면 뭐로 가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법률 해석하고 있잖아요. 해석은 항상 뭐와 관계되는 거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목적이란 말은 의사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끝이야. 그런데 항상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먼저 뭘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간섭. 왜 그랬어요? 왜 간섭을 가지고 먼저 해석할까? 법을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법이 먼저예요?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 먼저예요? 사실은 살아갈 때 환경이 먼저죠.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그 지역의 풍속 관행으로 먼저 보고 그게 없으면 법을 보고 그래도 없으면 맨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원칙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봐라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걸 뭐란다? 목사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똑같은 분이 몇 번을 질문해서 얘기하는데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 OX. 직접 점유자는 타주자입니다. OX. 우리가 말할 때 직접 점유자 말을 쓰려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가 봐봐.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점유하고 있어? 이거 직접이지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난 무슨 점유야? 자주 점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접 점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전제적,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에요. 직접 점유는 타주 점유다. 맞아요? 틀려 이것은? 틀리죠. 왜? 항상 앞에가 뭐가 붙어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 그럼 뭐요?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임치라든가 뭐 이런 것에 해가지고 직접 점유 그러면 타주 점유고 그렇지 않는 점유는 나는 지금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설명하시면서 직접 점유랑 타주 점유 이런 말 하나 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선생님이 앞에다가 처음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점유 매개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는 타주 점유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직접 점유를 굳이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전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 매개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유자라고 해야지.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잖아요. 근데 굳이 직접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쓰는 거지, 그 말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리죠. 시험이 나오면 아무 말 없이 직접 점유자는 타격 점유자 이렇게 나왔다 1번. 그건 틀리죠. 왜?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만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도 직접 점유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든지, 그러면요 직접 간접이니까 간접 점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내 생각에. 알겠죠? 그렇게 됐죠? 자요, 그럼 봐봐요. 자, 1번요. 일반적 규정은 없고요. 당사자 규정 목적에다 동그라미라고 써요. 의사의 일치라고 써. 의사의 일치 썼어요. 자요,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 재밌는 말이야. 그게 지금 105조거든요 106조 106조 한번 봐봐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없는 동그라미, 그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이때의 관습 아무 말이 없죠. 이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 사실인 관습. 해석의 표준에 지금 3번 보고 있죠.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 의사가 명확하지 않대. 한번 봐봐.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의사가 명확하면 어디로 가면 돼? 목적으로 가면 되죠. 의사 일치니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습으로 간다, 임의벽으로 간다, 관습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일치하면요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먼저 우리 둘이 만약에 뭔 일 있으면 무조건 법대로 하자. 그럼 법으로 가는 거지, 임의법기로.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 어디로 가고?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도 없으면 어디로 가고? 이미 법규로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내가 뭐라고 써놨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은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의법규는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없는 규정, 임의법규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봐, 관계없는 규정과 즉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105조라고 그래. 그 위에 있는 것을 106조라고 그러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의성 기원칙 이렇게. 자, 자연적 해석 봐봐. 자연적 해석 써. 여기다 이퀄 의사주의라고 써.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에다가 뭐라고 쓴다? 의사주의. 오른쪽 4번에 규범적 해석 써. 뭐라고 쓴다? 표시주의 이렇게. 자, 이런 봐봐요. 자연적 의사주의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의사주의는 뭐예요? 의사주의는 의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하고. 원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의사주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없죠. 한번 봐봐요. 거기요. 1번 표의자의 의사. 다른 말로 뭐다? 내심.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똑같은 말이죠. 의사. 즉이란 말이 뭐예요? 이퀄이 말이죠. 이퀄 즉이란 말은 내심의 효과 의사. 어디서 난다? 재단법의 설명이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이건 2번요. 별 하나 해야 되겠죠. 105번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읽어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줄거 의사가 일치. 그럼 의사가 일치하죠. 일치. 그럼 세 번째 일치하는 의사들. 왜? 일치했다며. 그럼 일치한 의사들 가지고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재밌는 말은 바로 밑에요.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불일치한다는 거잖아요. 불일치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여기 봐. 이러면요 여기 글씨 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글씨 쓰러 온 거 아니니까 여기 보면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뭐? 표시행위.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불일치다. 원칙은 뭐다? 표시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딱 돼야죠. 알겠죠? 지금부터는 이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여러분 이해만 하고 있다가는 15년 걸려 시험 합격하려면. 알겠죠? 자, 다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누구? 상대방이. 왜? 불일치니까. 원칙은 의사 표시주의니까.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 이렇게. 자, 3번은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거 3번 이거예요. 이거 본인 갑이죠. 갑하고 병하고요.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인이잖아요. 보통 대리인이 계약하잖아요. 그럼 계약 당사자는 대리인하고 누구죠?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너하고 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너하고 내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하자. 두 사람이 지금 뭐랬어? 의사의 일치. 무슨 주의? 의사주의. 뭐대로 이러겠다? 의사대로. 한번 읽어봐 이제. 계약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줄만 걸었죠?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니까 대리는 뭐죠? 징검다리에 불과하죠. 알겠죠? 상대방이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사가 일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해됐죠? 자, 규범적은 봐봐. 여기 봐봐. 규범적은 뭐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뭐대로 해석한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재밌는 말 나왔죠.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뇌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잠을 자야 돼요. 알겠죠? 읽고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리 봐봐요. 여기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와 표시 행위, 표시 아니에요. 표시. 무슨 말이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잖아요. 이걸 알면서 책을 읽어야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영어책이 있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이네. 그러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해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2번 봐봐요. 그냥 읽으면 돼. 의사를 알 수 없다. 이런 봐봐. 우리는 지구상에 의사가 표시밖에 없잖아요.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 표시. 근데 의사 모른대. 그럼 누구예요? 간호사예요? 표시밖에 없잖아요. 표시밖에. 의사 몰라. 그러면 뭐예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3, 4, 5, 6을 묶어. 이게 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봐봐.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선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학원에서 뭐라 하죠? 우리 학원 오시면요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근데 만약 그분이 합격을 못했어. 그럼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한번 봐봐.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5번 봐봐. 모든 경우야제. 뭐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식당을 하려고 그래. 화재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건물주가 계약 못 하겠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란다? 나한테 내가 그러면 모든 화재에 내가 책임질게요 그랬어. 이때의 모든 누구라면 모든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불가항력. 그래서 봐봐요. 천정에서 그날이요 왕지가요 생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지들이요 파티를 하려고 하면서요 거기에 있는 뭐죠? 천정 안에 들어있는 전기선 있죠? 전기선을 입으로 다 갉아가지고 전기가요 누전이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들의 파트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들의 파트에 의해서 화재가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그때 모든이 포함된다. 6번은요 모든 권리금이죠. 이번에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봐봐요. 임차인이 나가면서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신규죠. 원래 있던 임차인한테 돈 권리금 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건물주가요 내가 나갈 때는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인정해달라. 나도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좀 인정해줘.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라 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이제 끝나가지고 저장장 나갈 때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딱 보니까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건물주한테 권리금 준 적도 없는데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내 돈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너가 끝나가지고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건물주인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지. 돈 못 받으면 내가 대신 줄게 이 말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보고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누군가 옆에서 이제 법 안다고 여러분 중개사 해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능이잖아요.
이것저것 들어가서 다 물어봐요. 특히요, 여러분 친한 아파트 같은 주민들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문제도 더 상담하러 와요. 그것도 이혼 상담소 차려가 또 별의별 짓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말은 내가 이런 말 같은데요? 저런 말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걸 뭐란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충적은요. 1번 자연적과 규범적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줄고 성립된 후에 이런 성립된 후 줄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간극이 있다, 공백이 있다, 틈이 있다. 이런 뭐죠? 이런 거죠. 봐봐. 여러분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아니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 애매하고 우리 말 얘기 참 많이 하죠. 아우, 나는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해준단 말이 가냐 뭐야. 어떻게 하죠? 주인은 청소해줄게 이 말이고, 새 들어간 사람은 변기 바꿔줄게 이 말이고, 그걸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해 딱 들어갔더니 똑같은 변기에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이제 새 들어간 사람 얘기하죠. 아니 이거 바꿔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바꿔준다겠냐? 알았다 한다고 그랬지. 둘이 싸우죠. 그럼 이것도 과연 바꿔준단 말인지 깨끗하게 청소해준단 말인지 이건 모르잖아. 이게 틈이나 간극이 있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너무나 비근한데, 알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을 갑한테 물어보면 안 해준다고 하겠죠. 우리한테 물어보면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틈은 결국 누가 얘기해줘야 돼? 제3자가 들어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중개업자한테 그때 당신 듣지 않았냐? 그때 그것이 해준단 말이냐 안 해준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겠죠.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것을 보충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때 제3자가 누굴 얘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이니까 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법관을 봐봐. 두 사람의 실제적인 의사를 듣고 법관이 그 상황을 상상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정적 의사, 상상적 의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봐봐. 단독행위, 나 혼자 있을 때 단독행위일 때는 생각과 의사와 표시 간에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나 혼자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행위일 때 틈이 더 많겠어요? 계약일 때 틈이 많겠어요? 계약일 때. 그래서 주로 계약에서 크게 효력을 발생해. 계약에서만 그러면 안 돼. 주로 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상대방이 없으면 틈이 없어.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틈이 크다 적다? 적죠. 계약에서는 틈이 크죠. 그러니까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보충적이다. 주로 어디에서? 계약에서. 다시 끝없이 읽어. 4번 계약에서 큰 기능, 주로 계약에서.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에 당보조, 또 무슨 의사라고 했죠? 가상적 의사. 이때 가상적 의사는 3번에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다. 그러니까 법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아,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했겠네요.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간극이 있어야 되죠? 제3자의 시각 법관이죠? 이렇게. 일단 보충적은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고, 규범적은 봐봐요. 규범적은 상대방 입장,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죠. 2번에서 의사를 모른다? 당연히 그럼 표시죠.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가 의사다. 그 다음에 3번에요. 자연적에서 봐봐요. 3번에 자연적에서 1번 봐봐요. 표의자의 뭐다?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주로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그럼 뭐대로? 일치하는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오른쪽에 맨 위에요. 본인하고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면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렇게 의사가 일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